오늘은요, 그 과흥분성이 있는 영재아이들에 대한 상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재아이들의 특성이라고 하게 되면요, 한 뭐 네다섯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높은 언어력이에요. 언어력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뭐 사고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죠. 그런 것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집중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한번 집중하게 되면 밥도 안 먹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본인의 어떤 행동을 갖다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해요. 또 상상력도 굉장히 풍부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거기에 창의적인 행동도 같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상한 행동을 하지? 뭐 이렇게 볼 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네 가지. 그 다음에 호기심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또 이제 다방면에 호기심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영재 아이들의 어떤 특성으로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영재 같은 경우에는 영재 판별을 할까요? 판별을 할 때 두 가지예요. 그 행동 관찰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제 심리 검사를 하는 것들이죠. 이 심리 검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능 검사, 그다음에 창의성 검사를 해가지고 영재 아이들을 일단 이제 뽑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영재의 어떤 특성과 함께 뭘 더 갖고 있냐면요. 그 아이들의 굉장히 민감성 때문에 굉장한 그 과흥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일반인보다 훨씬 더 높은 과흥분성. 자, 보세요. 이건 영재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학교에 적응 갖다 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럼 그 아이의 어떤 학습 속도에 맞게끔 뭔가 좀 학교에서 어떤 플랜을 짜가지고 펼쳐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한테 왔었던 사례가 이제 두 명이었었는데 형제였어요. 형제. 5학년, 3학년 그때 당시 5학년 그 형은 IQ가 한 140 후반대였었고요. 그 다음에 3학년짜리 그 동생은 IQ가 151. 제가 갖고 있는 그 웹소설 지능 검사로 측정이 안 됐어요. 더 이상. 그래서 영재는 맞긴 맞는데 이제 뭐 때문에 이제 우리가 됐냐면 이 막내 동생 3학년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제 의자를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맞을 뻔했는데 그런 것들 욱 하게 되면 그걸 참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왜 거품을 못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가지고 의뢰가 왔던 사례이고요. 그다음에 얘는 물론 학교에서의 그 수학 문제 푸는 것들 뭐 수학이라 요즘 3학년 수학이라 하죠,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흥미도 없고 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도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왜 시험 안 봐? 내가 알고 있는 거라서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네가 안 보면 빵점이야 하게 되면 내가 왜 빵점이야 해가지고 시험 보는 거예요. 물론 시험 보게 되면 다 올백이 나오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 그러면서 또 이제 문제 행동이 학교에서 그 급식 시간에 밥을 갖다 한 시간 내내 먹는 거예요. 원래 천천히 먹기도 하겠지만 나는 나한테 했을 때 시간은 점심 시간이 1시간 아니겠느냐. 나 1시간 동안 밥을 먹어도 되는 것들인데 왜 나한테 빨리 먹으라고 그러냐. 이렇게 어떻게 해요? 대립을 하는 것들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왔었고 그 다음에 첫째도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좀 수줍어하는 것들의 성격이 좀 있는데 집에 가서는 입을 들이쓰고 막 욕을 하면서 막 베개 갖다 이렇게 두들겨 팬다고 할까요? 막 주먹 치면서 막 화를 내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에서는 들어가는데 학원에서 예를 들면 학원 버스차가 학원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좀 밀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뒤에서 이렇게 출발할 때는 약간 이렇게 넘어서 이제 중앙선 같은 조금 넘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럼 얘는 또 이제 버스 안에 타가지고 중앙선 넘어갔는데 왜 그러냐 해가지고 소리 갖다 빽 지르면서 상기된 목소리를 막 소리 갖다 지르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왜 그렇지?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담을 했었던 사례가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재성에 대한 어떤 민감함, 그 다음에 영재 아이들이 갖고 있는 과흥분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재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제대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갖다 못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어떤 내용은 영재의 과흥분성에 있어서 어떻게 좀 상담을 해 나가면 좋을지 뭐 그런 어떤 내용으로 이 영상을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를 사실상 그 영재교육 전공을 했었는데요. 영재교육에 관련된 것, 영재 관련해서 뭔가 좀 채널을 갖다 해볼까라고 했었는데 이미 저희 지도 교수님과 또 다른 분들이 제가 배웠었던 그때의 분들이 워낙 많은 유튜브 내용을 갖다 만드셔가지고 제가 낄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관심 있는 부분이 그 아이들의 어떤 정서 쪽에 또 사고적인 문제, 상담 쪽, 치료 쪽에 또 제 미술치료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치료시네요. 치료시인데
그래서 그 영자애들이 어떤 상담 쪽에, 어떤 치료 쪽에 그렇게 해서 어떤 채널을 갖다가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은요, 영재의 그 과학분석에서 에 대해서 좀 다루고, 또 다음 또 기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 영자애들 또 비동시성의 어떤 발달이 있어요. 몸은 어린데 사고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비동시 쪽으로 이렇게 발달함에 있어서 생기는 문제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상담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영재의 과학분석에 대한 상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그 영재들이 가지고 있는 뭐 사회 정서적인 어떤 특성 중에서 과학 분석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흥분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사회적인 또 정서적인 특징인데요. 정서적인 어떤 강렬함,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민감함, 요 얘기를 갖다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결국 이제 과학 분석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들인데요. 어, 관심사가 매우 다양하고 넓습니다. 영재 아이들이요. 그래서 그 많은 것을 갖다가 다 잘 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스스로 관심 가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그,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에너지의 수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 높아서 지나치게 이제 활동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또 도전적인 과제 있잖아요. 이 도전적인 과제를 만나게 되면요. 집중을 더 잘해요. 이게 쉬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적인 문제에 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어떤 경험에 굉장히 많은 열정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조절하고 자기 통제에 있어서의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자기 조절, 자기 통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해결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이게 정서적으로 이제 과학분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 수준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도 그래도 좀 괜찮을 정도의 흥분의 수준을 갖다 유지하는 거예요. 예,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왜, 때로는 어떤 불필요한 자극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신기한 일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찾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 그런 불필요한 자극보다는 그 창조적인 어떤 노력, 그다음에 어떤 지적인 어떤 추구, 요구하는 데서의 만족을 얻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더 지원을 해 주시는 것들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보상 같은 것도 많이 해주잖아요. 또 아동 같은 경우에 그렇고, 뭐 청소년들도 그렇고, 보상 같은 걸 해주는데, 그 성인들이 이렇게 보상을 설정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은 일단은 효과가 그렇게 없어요. 예, 효과가 별로 없고요. 그래서 자기 통제 기법에 대한 적절한 어떤 지원, 그다음에 적절한 어떤 가르침, 이런 것을 갖다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훨씬 더 좀, 뭐랄까, 본인에게 맞는 것을 갖다가 본인이 찾아내게끔 하는 어떤 방법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본인에게 맞는 어떤, 뭐랄까, 가르침과 지원, 이런 것을 갖다가 찾게끔 해주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아까도 이렇게 했겠지만 그 지적인 도전을 갖다가 필요로 하는 어떤 독특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도 마찰이 굉장히 많이 있죠. 왜냐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재미가 없고 자기 지적인 것을 갖다 다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것들이죠. 그런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플러스 어떻게 해요? 반항을 또 해요. 예, 이 강렬함, 예, 과흥분성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있으니 일부러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어떤 내용이 다 커버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미리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서적인 어떤 민감함이네요. 이게 열정, 그다음에 뭐 동정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 열정과 동정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우주, 자연, 이런 거에 대해서 열정이나 동정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민감성의 또 다른 측면은 이 동정과 좀 관련이 돼요. 동정? 웬 동정? 자, 그래서 잠깐 보세요. 자, 모든 영재가 다 동정을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돌보거나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이 사회에서 태어날 때
사회의 헌신, 뭐 이런 것을 하는 아동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이 지나친 민감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죠. 이제 요 뒤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저한테 왔었던 영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인 규범이 굉장히 민감하다든지, 아니면 요새 사회적으로 그 성폭력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날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옆에 동네에 나쁜 형들이 있으니 여자들을 갖다 보호해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로서 굉장히 상기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정서적인 민감함 이런 것들이 사회적 정서적인 어떤 특성, 특징이라고 좀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본인의 어떤 민감함 이런 거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하기도 하고요. 또 고통스러워 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있는 그들을 좀 인정해주고 수용하는 것 이런 것을 갖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 광범성의 어떤 심리적, 정서적 기제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설명드리고 싶고요. 또는 내가 남과 다르다는 것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내가 남과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 그런 어떤 걱정을 갖다가 한결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야, 이런 것들. 있잖아. 너가, 또 영자애들, 너도 마찬가지고, 너희들이 흥분하는 것들은 이런 종류가 좀 있어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줄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 중에 하나가, 자, 여기 보세요. 짠. 심리적 또 운동적인 어떤 과학 분석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어, 에너지가 아까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어, 정신적으로 높은 추진력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과 이렇게 따져볼 때도 훨씬 에너지도 많고 행동도 빠를 수 있고 또 말도 빠를 수가 또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게임이나 경쟁 이런 거에서도 좀 이렇게 과학론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심리적인 또 운동적인 과학론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알려줄 필요성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감각적인 과학론성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감각이 굉장히 예민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예민하고 반응이 빠르다라는 거, 시각, 후각, 또 미각, 뭐 촉각, 청각, 예, 이런 것들. 그런 거에서도 굉장히 과학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느낌이나 냄새 등에 대해서 뭐 좋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우, 예,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특정 음식이나 옷 같은 경우에도 뭐 질감을 갖다 싫어한다든지 아니면 질감을 갖다 더 좋아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상상적 광범성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유연하고 풍부한 어떤 상상력을 갖다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글로 뭐 읽는 것이라든지 시와 극 속에 담긴 어떤 이미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기에 대해서 좀 매우 유연하게 상상을 하다 보니까 현실과 가상을 갖다 어떻게 해요? 혼돈하기도 한답니다. 어린 친구는 그래요. 그런 어떤 상상적인 광고성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아주 정교한 꿈, 환상에 대해서 본인이 뭐 표현한다든지, 예,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이야기를 해가지고 시각적으로 회상을 한다든지, 어떤 뭐, 아니면 또 공포감을 또 느낀다든지, 거꾸로. 그런 어떤 경우가 또 있고요. 그래서 예술가적인 어떤, 아니면 또 어떤 창의적인 어떤 아동에게서 보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이 상상적인 과학분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지적 탐구의 어떤 과학분성. 뭐 이거는 높은 호기심과 지적인 어떤 파고들기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그거는 뭐 대표적인 어떤 특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감성적 과학분성. 자, 이거는 예민한 정서적인 인식, 또 깊은 공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 영재들은요, 일반 아이들에 비해서 정서적인 인식이 굉장히 예민하고 감수성도 굉장히 풍부해요. 풍부하고 또 깊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사람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애착을 굉장히 많이 가질 수 있고요. 또 정서적으로 매우 강렬함, 민감함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감정이나 정서적인 면에서 볼 때는 뭐라고 할까? 매우 사소한 것에서까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경향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과학 모성을 갖다 갖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식으로 처음에 이제 치료나 상담을 갖다 시작하시는 것들 그런 안내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요거는 3학년 초등학교 3학년의 친구의 사례였었는데요. 저는 친구들과 노는 거 싫어요. 또 아이들은 집에 처박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냥 건드렸는데 싸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비정상적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요. 요 친구가 굉장히 좀 민감한 어떤 친구였기 때문에 이상하다라고 해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이상해! 이런 소리를 다 들었던 것들이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너네도 이상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비정상적이야. 그래서 본인이 얘기했던 것들인데요. 이게 본인이 마음이 음식물이 상한 것처럼 마음을 아프게 해서 반드시 복수할 거래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이게 음식물만 상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도 상했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특이한 어떤 단어를 갖다 썼던 그런 친구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누구누구가 친구들이 그냥 건드렸는데 싸우니까 친구들과 노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많이 속상했지. 뭐 이렇게 뭐 접근을 한다든지. 자, 반드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또 선생님도 누구누구가 누구의 얘기를 갖다 들으니까 내 마음이 이해가 가는구나. 누구누구의 마음을 음식물이 상한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 다른 것이구나. 다른 것이야. 그런데 그런 감정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느끼는 감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단다. 이건 뭐냐면요. 너가 느낌이 다르듯이 다른 친구들도 느끼는 것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일단은 좀 이해하는 방향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상황별 대처 배우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학문성은 다양한 어떤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예,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각 영재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과학문성은요, 그 유형도 또 강도상에도 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재 학생들하고 좀 이렇게 진솔하고 또 편안한 대화를 통해서 언제 어떠한 어려움을 갖다가 겪었는지를 갖다가 일단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것들 짚어보면서 각 상황에서의 부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각 상황에서 부정이 좀 있을 텐데 그런 부정 행동을 갖다가 보다 좀 이게 긍정적인 행동으로 전환하도록 상황별 어떤 대처 행동을 갖다가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배우고 익힌다는 것들이 어떤 소스가 될 수가 있고요. 뭐 그런 아이들은 또 영재 아이들은 그 흡수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좀 안내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자, 요거는 초등학교 5학년 영자의 민감성 때문에 봤었던 친구들 너무 민감해요. 진짜 너무 민감했었는데 자, 어, 성폭력이 일어나면 신고해야 하고요. 그리고 학교형들이 아이들 갖다 괴롭히는데 자기는 싸움을 못하지만 저는 싸움을 못하지만 어떻게 해야되는지 막아야 해가지고요. 이제 상기된 목소리로 저한테 와서 상담실에 와서 얘기했던 그런 사례고요. 또 그리고 저는 친구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말을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그 친구예요. 초등학교 5학년. 그래서 이 친구는 그래서 뭐 학원 차가 약간 그 중앙선 갖다 좀 이렇게 비교가 간다든지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친구였었고요. 또 사람에 대한 관심, 지금처럼 그 어떤 폭력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이제 그래 성폭력이 일어날 것 같을 것 같은 것 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구나. 왜 그렇게 걱정이 되는지 선생님한테 좀 얘기해 주지 않을래? 그다음에 이야기를 듣고 충분히 공감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다 들은 다음에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이해에 공감해 주는 것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학교 형들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게 학교 선생님에게 부탁하거나 다른 방법을 갖다 좀 생각해 보지 않을래? 어떤 방법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요. 본인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물어보시는 것들 왜냐하면 성인들이 어떤 방법을 갖다 안내해 주게 되면 그에 대해서 반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방식을 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 그리고 친구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작게 얘기를 해주지 않을래?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따라가고요. 이렇게 좀 해결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과학 분석을 갖다가 이제 저희 미술실에서는 창조적인 활동을 이제 바꿔서 예, 상담을 갖다가 좀 초창기에 이끌어가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보다 이런 광분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과학무술을 갖다가 이 창조적인 작업으로 좀 이렇게 전환을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실제로 일반인하고 그 사이에서요, 적지 않은 그 부정 문제를 갖다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실제로 이 친구들의 어떤 타고난 광분성은요, 오히려 영재성을 갖다가 발현하기 위한 씨앗이 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광고성을 또 없애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광고성 때문에 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지했던 발현을 갖다 위한 씨앗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풍부한 상상력 플러스 변화무쌍한 강렬한 어떤 에너지라고 할까요? 이런 어떤 내적 세계는요, 일반인하고 다른 높은 창조적인 성취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혹시 이 영재 상담을 일단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걸 없애주는 것들이 의사가 아니에요. 그걸 장점화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어떤 인물을 갖다가 뭐 성취를 했었던 결과물을 갖다 만들었던 이런 어떤 인물들을 좀 소개하면서요. 그런 어떤 인물들을 갖다 자신의 어떤 멘토로 하는 것들도 하나의 어떤 방법이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하나하나 그 창조적인 어떤 인물을 갖다가 분석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정서적인 발달을 위해서 성취 인물들을 본보기로 해가지고 폭넓은 자료를 갖다가 또 폭넓은 어떤 자료와 함께 그 결과물을 갖다 만들었었던 그 멘토 인물들을 갖다가 이해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에너지를 갖다가 끌고 가는 것들, 예,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단체 활동 싫어하고 중얼거리는 친구 있었고요. 그다음에 감수성이 너무 높아서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는데 집에 와서 엄마한테 자주 징징거리는 어떤 경향이 좀 있었던 그런 친구. 그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이지 못한 문제를 갖다가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친구. 또 규칙을 어기되면 흥분. 그래 와서 그런 것을 갖다가 좀 쌓아놨다가 집에 와서 문 잠그고 들어가서 베개와 방석 발로 치고 주먹으로 때리고 예, 거기서 화풀이를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관심사가 뭐였었냐면요. 자동차가 관심이었어요. 그냥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에 관련된 엔진, 그 다음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물론 지적인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요. 그 미술치료 기법 중에서 콜라주라고 있어요. 콜라주. 네가 관심 있는 거 잡지책에서 쭉 찢어서 오래 붙이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 이런 콜라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럼 요 콜라주는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좀 꾸며놓은 거고요. 그래서 콜라주 잡지 콜라주 갖다가 활용하시는 것들도 되고요. 그 내용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봐주고 싶은 것, 또 나의 관심사들을 갖다가 잡지에서 오리게끔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오려서 표현한 다음에 제목을 정하고 그 콜라주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 갖다 나누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갖다가 표현해 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갖다가 줄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 치료사는 어때요?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긍정적인 관심, 또 공감적인 어떤 이해, 이런 것을 통한 치료적인 관계와 친밀감을 갖다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예, 그런 내용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고요. 제가 이건 제가 꾸며놓은 콜라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친구가 또 관심이 있어 하는 것들이 또 뭐였었냐면, 어,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누구누구야. 네가 했잖아. 화났을 때의 모습, 그 다음에 기뻤을 때의 모습, 그 다음에 네가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 있어가지고 엔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때 모습.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갖다가 같이 좀 다 붙여놔봐. 너와 해당되는 것. 이렇게 제가 좀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나의 모습 해가지고, 네가 생각하는 너, 또 남이 생각하는 너, 이런 어떤 모습도 있잖아. 해가지고, 남이 보는 나, 내가 보는 나, 이런 것을 갖다가 시범을 갖다가 보여준 다음에 비슷한 방법으로 좀 따라하게끔 한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뭐라 할까. 본인의 멘토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포함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하고 타인하고의 어떤 공감, 이해, 그다음에 개선점을 갖다 알아보는 어떤 방법으로서 이렇게 활용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혹시나 이제 부적절한 사고나 또 부적절한 행동의 패턴이 나오게 되면 그걸 갖다 파악한 다음에 오케이. 그럼 네가 책임감을 있게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가지고요. 그런 어떤 내용으로 끌고 갔었던 그런 사례였었어요. 물론 사진은 이런 사진은 아니고요. 다른 사진들 갖다 붙여놨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담을 했었던 그런 어떤 사례를 갖다가 이게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런 상담을 좀 했었으니 이런 내용을 갖다가 참고를 좀 해라. 그래서 광분성은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어떤 열정을 갖다가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글을 써야지 그걸 갖다 제거해 주는 것들로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옳은 방법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광고 말씀 잠깐 드릴게요. 또 이 채널이 제가 미술 치료실을 같이 좀 운영한다라고 할까? 미술 치료실이 좀 있는데요. 온라인 강의가 많이 막혀 있어가지고 이 클래스 U www.classu.co.kr 해가지고 여기에 인터넷 온라인 강의를 또 이번 12월 27일 날 이제 오픈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나누는 미술 치료로 해가지고요. 오픈을 하려고 하니 혹시 미술 치료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좀 들어오셔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와서 배우는 것들도 한번 살펴보는 것들도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죄송스럽게 광고를 갖다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영재의 광분성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비동시적인 어떤 발달이라든지 또 영재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좀 치료로서 상담으로서 이끌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저희 경험도 같이 플러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